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정혜수, 올해 65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년 전까지 저는 한국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40년간 성실히 일했습니다. 25살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65살 상무까지 올라갔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반 첫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40년간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부족했어요.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년까지만 참아라. 그러면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자.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드디어 은퇴하던 날이 왔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송별회를 마치고 인사팀에서 퇴직금 통장을 받았습니다. 2억 1,300만 원. 정확히 2억 1,300만 원이 적힌 그 통장을 받던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40년 인생의 결실이 이 작은 통장 하나에 담겨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여행 다닐 수 있겠어.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국민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2%에 불과했어요. 2억 원을 예금해봤자 연간 2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최소 250만 원은 필요했거든요. 집은 전세인데 2년 후면 또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할 테고 병원비도 점점 많이 들 텐데. 계산해보니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022년 1월 중순 어느 날 회사 후배 김영수 과장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20년 전 제가 직접 가르쳤던 신입사원이었죠. 그때 26살이었는데 이제는 46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 과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만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실제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똑같은 2억 원이라도 10년 후에는 지금의 1억 5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투자가 있는데 정말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아요. 연 20%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형님같이 사회에서 신뢰받는 분들만 모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20%라는 숫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그게 가능한 거야? 은행 금리가 1%인데 형님,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벌써 2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김 과장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실제 투자자들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모두 50대, 60대 분들이었는데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이 김 부장님은 형님이 아시는 우리 회사 총무부 김 부장님이고 이 과장님은 영업부 이 과장님이에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뭔 투자야? 주식이야? 부동산이야? 형님, 이건 해외 원자재 선물 투자예요. 구리, 금,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건데, 저희 회사에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의 100% 가까운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요. 김 과장은 정말 자신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전 제가 직접 가르쳤던 후배가 아니었습니까? 신입사원 때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야, 그래도 2억 원은 우리 전 재산인데. 형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만 해보세요. 1억 원 정도만 먼저 투자해보시고 결과를 보신 다음에 결정하세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아내와도 상의해봤는데 아내도 20년 전에 당신이 가르쳤던 후배라니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하지만 너무 큰 돈은 위험하니까 조금씩만 해봐라고 말해줬어요. 결국 저는 퇴직금 중 절반인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 과장이 가져온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반은 기대, 반은 불안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한 달 후인 3월 5일 제 통장에 정확히 2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월 2% 수익률이 그대로 지켜진 거였죠. 저는 그 입금 내역을 몇 번이고 확인해 봤어요. 정말 200만 원이 맞더라고요. 두 번째 달인 4월에도 200만 원, 세 번째 달인 5월에도 200만 원.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 역시 세상은 아는 사람만 돈을 번다. 은행에 넣어두고 바보짓 할 뻔했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했어요. 영수야, 정말 고마워. 형이 내 덕분에 노후 걱정이 없어졌다. 형님, 다행이에요. 저도 형님께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그때 욕심이 생겼습니다. 5월 말 저는 김 과장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영수야, 나머지 돈도 투자하면 안 될까? 형님 정말요. 그럼 매달 400만 원씩 들어오는데요. 그래, 어차피 은행에 넣어봤자 푼돈인데 차라리 제대로 굴려보자. 남은 퇴직금 1억 원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제 매달 400만 원씩 들어올 테니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내에게도 자랑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편하게 살겠어. 매달 400만 원씩 들어와. 이제 유럽 여행도 갈 수 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어. 6월에도 정확히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어요. 요즘 투자 하나 하는데 괜찮더라.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7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5일이 되어도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형님 죄송해요. 이번 달은 시스템 점검 때문에 며칠 늦어져요. 10일쯤에는 들어갈 거예요. 10일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수야,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해외 거래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처리해 드릴게요. 2주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김 과장 전화가 잘 안 받혔어요. 한두 번 받을 때도 바빠서 나중에 통화 드릴게요 라고 하며 급하게 끊더라고요. 8월이 되어도 7월 수익금은 물론 8월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김 과장 전화는 아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투자회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 과장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서 1502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문 앞에 붙어 있던 KOREA GLOBAL
IMVESTMENT라는 회사 간판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옆 호실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보니 3주 전쯤에 갑자기 이사간 것 같은데요. 밤중에 짐을 다 빼서 나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2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아내 얼굴을 보지? 어떻게 말하지?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보,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저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응, 좀 피곤해서.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었어요.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야? 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일주일 후 결국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돈을 다 잃었어. 아내는 처음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무슨 돈을 잃었다는 거야? 퇴직금 2억 원을 다 잃었어. 투자 사기를 당했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안 잃었잖아요. 우리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 건강하잖아요.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해주는 아내를 보니 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는데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 찾은 일은 동네 마트 배송 일이었어요. 오토바이 면허는 있었거든요.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에 한 달에 150만 원. 40년간 임원으로 일했던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송을 하는 겁니다. 첫 출근 날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일했죠. 헬멧을 벗고 물건을 배송할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어요. 전 상무님이 이런 일을 하다니 스스로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배송을 받는 분들이 고생하세요. 조심히 다니세요라고 인사해 주시는 걸 보면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 나는 내 손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아파트 경비원 일로 옮겼어요. 야간 근무였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180만 원이었어요. 배송일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몸도 덜 힘들었거든요. 경비실에서 밤새 CCTV를 보면서 아파트를 지키는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주민들이 경비 아저씨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실 때면 뿌듯했어요. 1년 후 지금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손님들 주문을 받고 청소하는 일이에요. 젊은 사장님이 35살인데 처음엔 제 나이 때문에 걱정하더라고요. 아버님, 이런 일 처음이시죠?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정말 아버지처럼 대해주세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오늘 일찍 가세요.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할아버지가 탄 커피가 더 맛있어요. 라며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젊은 손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혹시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으시네요. 그분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32살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인데 직장 생활 경험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아요. 혹시 우리 직원들에게 직장 생활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나야? 내가 뭘 가르쳐? 아버님, 40년간 직장 생활하신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경험을 우리 직원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그 회사에서 멘토로 일하고 있어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가서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더라고요. 선생님,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 업무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선생님, 승진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40년간 겪었던 경험들이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주고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줘요. 가끔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면서 인사해 주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뉴스를 보는데 김영수 과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그는 수십 명을 상대로 200억 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벌였던 겁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니 김 과장이 사용했던 수법이 정말 치밀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자기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금액이 모이면 잠적하는 방식이었죠. 더 놀라운 건 김 과장 자신도 더 큰 조직의 말단 사기꾼이었다는 거였어요. 실제 배후에는 조직적으로 이런 사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큰 조직이 있었고, 김 과장은 그저 현장 실행자 역할이었던 거죠. 그도 결국 윗선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던 셈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한때 제가 아끼고 가르쳤던 후배가 어쩌다가 이런 일에 연루됐을까 싶었거든요. 아마 그도 생활이 어려워서 혹은 더 큰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숨겨둔 돈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님 말씀으로는 김 과장이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이 발견됐는데 전체 피해액의 20%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와, 그래도 이 정도라도 돌려받을 수 있구나. 3,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당장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아내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받을 몫은 다른 피해자분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우신 분들께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담당 형사님이 놀라더라고요. 정말로 포기하시겠어요? 3,500만 원인데요. 네.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대신 다른 분들 중에 더 급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께 더 많이 가도록 해주세요.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요? 저는 이미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의 가치 말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평생 쌓아온 진짜 자산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40년간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자산이에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의 진짜 준비는